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법률 편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간단히 이제 이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개념하고 이제 특징적인 걸 배웠는데, 특히 이제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된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것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라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라는 거,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단계 거래세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는 것입니다. 간접세 성격을 갖고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다. 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거. 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간접세가 뭐였죠? 간접세가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인데 간접세가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달랐잖아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죠? 소비자죠, 소비자.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지지만 그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사업자였잖아요, 사업자.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그러니까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부가가치세 법률과 관련된 걸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납세 의무자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 법률 관련된 걸 딱 공부하시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한번 틀을 한번 짜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법률을 공부하실 때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마 정리를 좀 하시면 기억에도 더 오래 남고 머릿속에서 좀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가가치세 법률과 관련해서는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자 이제 자 여기 이제 빈 페이지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우선 육하원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겠지만 육하원칙이 뭡니까? OW1H OW1H 자 뭐 when, where, why 뭐 또 뭐 있죠? who 그리고 how 이런 것 등등이 모여서 이제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 관련된 부분이 이제 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 취지나 개념적인 거, 이론 부분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도 이 Y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전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개념이나 그 특징적인 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생산이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런 얘기까지 개념적인 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이제 소비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결국 이게 이제 근거가세의 원천이 되는 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소비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와 사업자끼리 이제 물건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하도록 해서 이 음지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사업자하고 사업자, 저번 시간에 한번 그림 그려봤지만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재화나 용역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 재화가 흘러간다고 봐야겠죠. 용역이 이제 바로 소비되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재화가 흘러갈 때 각 사업자가 부가세 징수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제 결국 각 사업자들의 매출을 신고 납부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업자들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결국 사업자들이 누락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업자들의 소득이 음지로 숨을 수 있는데 음성화될 수 있는데 그걸 양성화 그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이제 세금계산서 수치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은 부가가치세 지금 이제 세법 관련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이제 Y 다음에 바로 이제 후예요. 후. 자 후. 자
who가 뭐죠? 이제 누구. 자, 이제 세법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죠? 이 글자를 제가 아직 이게 좀 필기감이 좀 떨어져서 글자가 좀 안 써지는데 쓰다 보면 이제 잘 써질 겁니다. 우선 지금 좀 양해를 구하고요. 자, 우선은 who가 이제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는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1과 2로 해서 동그라미 1과 2. 그러니까 두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사업자하고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꼭 사업자일 필요는 없죠. 개인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재화를 납세 의무자에 대한 거. 여긴 설명이 없네.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쓸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자, 부가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게 좀 필기감이 없어서 좀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이거 죄송해요. 글자가 이게 조금 수입하는 자. 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결국 이제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이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이 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외에는 이제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기출 문제라든지 아마 이제 예상 문제 풀어볼 때도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해서 이제 한번 보기가 나온다면 1번 사업자, 2번 그러니까 사업자도 이렇게 사업자라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 도매업자, 소매업자. 결과적으로 사업자라고 아니어도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해도 도매업자가 사업자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매업자, 사업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었죠. 담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만약 지문에 지금같이 내가 예를 들었다면 이제 3번이 답이겠죠. 소비자는 담세자고 사업자가 아니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또 이제 용역을 수입하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 아니잖아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혹시 나오면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를 구분을 할 때, 납세 의무자에 대한 사업자를 구분을 할 때, 자, 이게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면, 우선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 그러니까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이제 과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고 납부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이제 분류를 하자면 면세사업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 만약에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그죠? 부가가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왔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의 범위에는 이 과세사업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만이 납세 의무자고, 이 과세사업자도 또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말 그대로 매출 규모가 일정 이상 되는 분들은 일반 사업자가 되고요. 좀 영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 중에서도 좀 열악하신 분, 사업 환경이 열악하고 매출액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영세한 사업자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 금액을 같이 써보자면 그런 사업자들은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하고요. 간이사업자. 1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들이에요. 4,800만 원 미만. 공급대가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액이 한 4,800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는 1년간 4,800만 원 미만이면
이게 이제 순이익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출액은 아직 어떤 원가라든지 경비가 빠지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순소득은 이것보다 더 훨씬 적겠죠. 그렇다면 순소득이 이것보다 적다면 일반 월급쟁이보다도 소득, 일반 직장인들, 일반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출,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득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해도 그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이런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이제 간이 사업자라고 해서 좀 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 신고라든지 납부 이런 면에서 좀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를 이 사업자를 구분을 해서 각각 부가가치세에서 신고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간이 가세자가 훨씬 세금 부담 면에서나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그런 어떤 의무 부담에서 있어서도 일반 사업자보다는 이 부담이 훨씬 덜해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또 계속 볼까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이제 우리 아까 전에 봤으면 이제 when하고 관련되죠. 이번 육하 원칙으로 따지자면 이제 when이에요, when. 그죠? when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육하 후에 끝이 했고 이제 when이죠, when. when은 이 과세 기간. 과세 기간도 될 수 있고 어떤 기간이나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시기 이 과세 기간도 있고 또 좀 더 뒤에 가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또 이제 세법 계속 공부하다 보면 뒤쪽에서 또 이제 공급 시기, 과세 시기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과세 시기도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웬과 관련해서 이제 과세 기간과 과세 시기, 시기가 이제 결국 이제 이 시기가 찰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시기가 모여가지고 어떤 시기가 모여서 이제 그런 시기들이 합쳐지면 기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현재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뭐 8월 1일 그럼 8월 1일 1시 뭐 1시 10분 1초 그럼 1초가 또 모이면 1초가 지나면 2초가 될 거고 3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초가 모이면 분이 되고 분이 모이면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이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시기들이 모여서 때들이 모여서 그게 이제 하나의 기간을 만드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면 자 언제 공급한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그 세금들을 합쳐서 신고 납부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종합소득세 특히 우리 근로소득 같은 경우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 2017년 근로소득을 신고 납부한다고 하면 2017년은 뭐예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그 1년간 발생한 소득을 다 합쳐서 그 다음 연도 만약 근로자면 2월 때 연말정산을 할 거고 2월 달에 아니면 일반 사업자라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을 합쳐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도 그렇게 합산되는 과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4번으로 나눠져요. 그렇게 합산할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그 합산하는 기간 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지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겠죠. 만약에 근로소득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럼 예를 든 게 2017년이었죠. 2017년 1월 1일 근로를 시작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로를 제공한다면 매달 근로소득을 월급을 지급받게 되죠. 그러면 매달 근로소득 금액이 생길 거고 그걸 1월부터 12월까지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죠. 그걸 그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도 똑같죠. 어떤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 납부할 텐데 그 합산하는 기간 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되죠. 근로소득자는 이제 근로소득 금액을 매달 말일날 받는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누군가가 그런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시간,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월부터 3월이 하나의 과세 기간이에요. 근데 1월부터 3월에 하나의 과세 기간을 묶었을 때 그 1월 1일, 1월 2일, 1월 7일 이때 이제 어떤 재화나 용역이 소비가 되겠죠. 누군가가 소비를 할 거고 그에 대해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를 할 테니
그런 1월 1일, 1월 3일, 1월 7일 아니면 2월 며칠 뭐 이런 날짜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들을 합산을 해서 언제 걸요? 1월부터 3월까지 되는 걸 금액들을 합산을 해서 아직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1월부터 3월에 대해서 발생한 이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은 그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정리돼 있죠. 여기 표로 만들어 놨어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우선 1년을 총 4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자, 우선 1월부터 6월로 한번 나눠요. 1월부터 6월은 이제 제1기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1기라고 하고 7월부터 12월을 제2기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자, 근데 1월부터 6월에 발생한 것 중에 또 그걸 또 3개월씩 나눕니다. 1월부터 6월 중에 또 그 중에 3개월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있네요. 여기 이제 3월이죠, 3월. 요거 뒤에도 틀렸네요. 요거 이제 9월까지고 각 3개월씩 나누는데 요거 이제 12월까지. 예. 보시면 1월부터 3월 31일까지가 이제 하나의 신고 기간이에요. 또 전체 1기, 2기 해서 각각 6개월씩으로 나누고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누고 또 1월부터 6월 사이를 또 분기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 1기에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을 이제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해요. 예정 신고 기간.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3월은 우리가 이제는 이걸 과세 기간을 이제는 명명한다고 했을 때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1월부터 3월. 그리고 제1기의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이제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도 해요. 확정 신고 기간. 자, 그 기간은 이제 4월부터 6월이 됩니다. 4월부터 6월. 자, 그리고 제2기의 또 예정 신고 기간은 7월부터 12월을 또 3개월씩 나눠서 7월부터 9월이 이제 제2기의 예정 신고 기간, 그리고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의 과세 기간 최종 3월이라고도 하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각각의 과세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합산을 해서 그죠? 합산을 해서 언제까지 각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1월부터 3월은 4월 25일까지. 그리고 4월부터 6월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9월은 10월 25일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은 그 다음 연도 익년, 그 다음 연도를 익년이라고 하죠.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과세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4번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부가세를. 근데 힘들잖아요. 그죠? 1년에 4번씩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기별이죠.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그다음에 10월, 12월 4번에 나눠 신고 납부하면 너무 사업자한테 과중한 신고 납부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자 제가 이제는 일반 사업자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이제 과세 사업자라고 했어요. 면세 사업자는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일반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 과세 사업자 중에 이제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세 신고 납부 의무를 좀 더 말 그대로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하게 이제는 좀 더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간이 사업자들은 그 매출액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니까 결과적으로 영세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라든지 아니면 부담하는 세액에 대한 것도 좀 더 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과세 기간도 일반 간이가세자는 1년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1년에 총 4번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근데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그냥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에 있어서 신고 납부 의무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일반 과세 사업자보다는 간이 과세자가 훨씬 좀 덜하다는 거. 자,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납세지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납세지부터 계속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